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화. 저는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역대 최강이 빠른. 자, 1경주입니다. 고모 클리어 스카이는 강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편안할 때도 좋고요. 충분합니다 봅니다. 시우마 역대 최강이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처럼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충분하다 봅니다. 9번 놓고 12. 12번, 9번, 4번.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피코타. 그러면 제6경주입니다. 아마 아티온 비나는 그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번 피코타의 감량의 혜택에 에론둥이가 오랫동안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에 4번 아티온 비나라. 바깥쪽에서 5번과 3번. 서울 제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동해. 1경주입니다. 속보함장 의외로 괜찮아요. 1300m에서는 시우마 주열리 파트입니다. 수도권이 경합성을 표시해서 표시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줄 놓고 10번. 12번, 10번, 5번 세 마리 앞서는 석. 토요일 경마예요. 월말 경주로 펼쳐지고 약간의 좀 특징이 있다면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날 기승을 못합니다. 기승 정지 때문에 기승을 하지 못하는데 일요일 날은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사회에 들어가서 문세영 기수를 만나봤는데 뭐 덕분에 뭐 쉬는 거지.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좀 한테포씩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기승 정지가 예약이 되어 있는 뭐 기승 유예를 하는 기수들도 많이 있고 김동수 기수도 역시나 기승 정지 때문에 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자숙의 시간이 되고 또 자신들이 어떤 뭐랄까 휴식을 취하면서 또 에너지 보충이 좀 돼서 또 다른 성적을 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외국 기수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넬리 기수가 12월간의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뭐 제재 내역은 똑같습니다. 기승법 부적절이죠. 인기 마피를 너무 심하게 땡겼다고 해서 보넬리 기수를 재결실에서는 12개월 동안의 기수 면허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자국에 돌아가도 어차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경마가 망했어. 그래서 경마가 없죠, 그 나라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그 경중이 심하길래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이 이번 주에 나와요. 보넬리 기수가 그 12개월간의 정지를 받았던 마필이 나오는데 그 마필의 지난번 경주를 한번 절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경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답습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서울도 또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임남기수, 외국 기수인데 임남기수가 먼데이머니라는 마필을 일요일날 기승을 합니다. 이 먼데이머니가 인기 2위권의 마필이었었죠. 강력한 충마가 있는 상황에서 먼데이머니가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던 아마 배당판의 최저 배당이었던 4.6배를 형성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선 구간에서 추임력으로 보면은 3차가 됐습니다. 이제 코차에 3차를 했는데 결선을 통과하기 전에 추진공단을 멈췄다고 그래서 기승법 부적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기승 정지를 당했습니다. 뭐 임남기수는 이미 결선을 통과한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열심히 타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경주를 뭐 욕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프로의 세계인 이 경마라는 세계에서 기수라는 타이틀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레이스의 판단을 잘못을 해서 경마 팬들이 거기에 배팅을 했던 경마 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승정지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좀 어떤 자신이 10일간의 정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각인되는 뭐랄까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거는 뭐 영광의 헌터라는 부산의 마필과는 다르게 뭐 마필을 철저하게 제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승부에서 정말 결선을 통과하기 전에 일어났던 코차의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뭐 일부러 지려고 코차를 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착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좀 좋게 포장을 하면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건 쳐먹었습니다. 지금 임남기수는 10일간의 기승정지다 보니까 거의 2달 가까이를 말에 기승하지를 못하죠. 물론 인도 내에서도 말에 기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협회로 묶여있기 때문에 파트 2 국가이기 때문에 기수면허가 정지가 되면 자기국에 돌아가서도
기술은 못합니다. 얼마 전이었었죠. 요즘 근래 들어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뭐, 보넬리 기수의 10개월의 주간의 출정 정지, 뭐, 김용곤 기수의 뭐, 페리드 포모로이, 오또고또기와의 선행 경합이 매끄럽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또 먼데이머니 임남 기수, 외국 기수 2명이 다 지금 사고를 쳤죠. 그리고 김용곤 기수도 이제 정마장에 좀 풍경이 많이 바뀐 게, 현장에 그 피켓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용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성토죠, 성토. 그게 관철이 돼서 뭔가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는 저희가 지금 당장 박근혜를 어떻게 절단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선을 약속했을 때 공약을 세웠던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죠.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떠들어주고 누군가는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만 다음 대선에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뭐 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한국 마사회가 단순히 자기네 마사회의 정말 팬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공간, 사랑방 같은 것은 없었다 하더라도 질이나 문의는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문자도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리아레이스나 검빛에 또 토론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억울했던 사연들에 대해서 좀 올리셔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마사회 애들 그거 다 봐요. 하다못해 UCC도 보는데 뭐 다 봐요. 걔들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지금. 관리 차원이죠. 국정원이 하는 짓거리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바뀌겠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마사회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주를 운영하고 있는 시행체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또 경주를 치른 기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페리드 포모로이 때문에 김용곤 기수가 대상경주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피켓을 쳤던 그분의 모습이라든가 뭐 그걸 몰랐던 분들은 그냥 그 주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페리드 포모로이가 선언을 일부러 안 갔다 아니면 갔다 이것을 논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화두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입으로 전해다 보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고요. 지난주에 새 코너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뭐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마사회가 취재라는 말을 쓰지 음성 정보에 쓰지 말아라 얘기를 했고 객관적으로 뭐 공증된 내용만 말을 해라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나본 기수들에 대한 얘기 한대건이가 직접 만난 기수들에 대한 얘기들만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트집을 잘 보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벤트가 끝나고 승부를 한 다음에 바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만나본 기술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승부경주 공지해드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그리고 6경주와 7경주 이렇게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5, 8열, 제주경마 6경주, 7경주.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원래 항상 주장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나는 이 4개의 승부처를 거의 선정을 하면 이 4개가 거의 똑같은 메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4개의 경주가 다 적중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쓰레기가 돼서 이 4개의 경주를 모조리 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안 따라줘서 아니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정말 팬 여러분들 한대건이를 아시는 분들이 자꾸 야 그래도 네가 그날 하루 동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있을 거 아니냐. 야, 그러한 경주를 조금 더 배팅을 더 할 수 있게
좀 강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좀 강조를 해서 한 경주를 좀 강력하게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라는 이 4개의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했지만 초특급 메인 승부처 이러한 타이틀로 2경주만큼은 배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주가 한 경주 있습니다. 바로 10경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마에 가장 배팅을 해볼 만하고 초특급으로 붙어볼 수 있는 경주 10경주 선정을 해놨으니까 특히나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인데 뭐 2경주, 5경주, 8경주를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10경주만큼은 반드시 들으셔서 저 역시 남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배로 준비할 것이고요. 또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거니까 더욱더 착실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초특급 메인 승부처라는 승부 긍정 코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많은 창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80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0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10경주 공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직접 만나봤어. 한대건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직접 만나본 기수들은 꽤 돼요. 워낙에 이제 제 사이트 코리아레이스나 건빛에 올라가 보시면 제 게시판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코너로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인터뷰할 마필들, 그리고 만날 기수들, 굉장히 많은 기수들에 대한 이번 주에 기승하는 마필들을 다 복기를 한 것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주에 활용을 하셔도 돼요. 예, 이 마필이 지난번에 어떻게 떴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수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한대건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귀를 해놓은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패턴하시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날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다룰 기수는 이 송재철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얼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1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이 원더라이트라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모습은 그냥 평타? 그냥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러한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데뷔전 때에, 주행검사 때 발주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망사눈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왔었고요, 데뷔전 때. 밀어보면 순발력도 있는 모습으로 선입권에 가담이 돼요. 그리고 직선에서도, 오제이 명답이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좀 주행에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하면서 이 7.0배의 배당을 좀 만들어냈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더라이트가 그러면은 이 원더라이트가 잘 뛴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혹시 못 뛴 게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원더라이트의 뛰는 지형 시세는 상당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집애 들어가서 송재철 교수를 만났을 때도 원더라이트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교 때나 약간 기대는 모습이 있었던 경주 좀 방해 안 받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재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더라이트는 좀 더 뛸 것 같다. 그리고 주행검사 때보다는 좀 바뀌는 느낌이 좀 있다. 애가 조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쉬운 원더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원더라이트가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권의 마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더 뛸 것 같고 바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실 때 1경주니까 1번만 원더라이트 반드시 좀 챙겨가시고요. 자, 두 번째로 송재철 기수와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경주에 출전합니다. 5번만 미스터 표춘이라는 마필이죠.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상당히 걸음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경주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경주 노력을 보였었고요. 입상권에 진입을 했었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선행을 주도하면서 편성이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군의 순발력으로 좀 돋보이는 모습.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9월 11일 날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이너스 10kg의 감량이 있었는데
결승선 직선주로 좀 안쪽으로 기대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은 약간 좀 기대는 모습이 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충만에 놓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약간 기대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니까 뭐 쉽게 오지 않을까. 너무나도 뭐 여유 있게 왔었죠. 다시 한번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단독 선행이라는 뭐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승급전이에요. 국산 5등급의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상대들이 약체들의 편성이고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마필의 컨디션만 알면 되죠. 자, 미스터 표춘 역시나 뭐 아까 1경주에 봤을 때 원더라이트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마필의 상태도 괜찮고요. 조교를 해보니까 마필이 좀 더 뛰려는 근성도 보여주고 아직까지는 걸음이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자, 5번 미스터 포춘도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우승 후보마로 손색이 없다. 컨디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미스터 포춘은 강력하게 우승권에 도전을 하는 마필이니까 역시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재철 기수를 만나서 얘기해봤던 마필은 좀 마지막 후반부 경주로 갑니다. 이제 11경주에 1번마 리워드 하이라는 마필. 자, 이 리워드 하이는 솔직히 뭐 잠재 능력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따라가면서 안쪽으로 심하게 좀 기대는 모습이 좀 자주 보였던 마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마필이 최근 경주에 입상권을 오고 가고 할 때 보면 이 기대면서도 나름대로 근성을 보여줬었고요. 자, 지난번에는 경주 거리를 좀 대폭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다가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리워드 하이가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송재철 기수를 만나봤는데 송재철 기수의 얘기는 이거예요. 리워드 하이가 경주 거리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초반에 그걸 너무 따라가려고 좀 의욕을 보이다 보니까 힘소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소진을 한 만큼 끝걸음에서 너무 걸음이 안 나왔다라는 좀 아쉬움이 생겼던 마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1번 게이트의 2점에 또 1400m라는 적정거리. 그나마 리워드 하이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경주 거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게이트에 2점이 있기 때문에 1번 리워드 하이도 모처럼 만에 지난번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번 리워드 하이가 뭐 완전한 충막감이다, 완전한 능력마다라는 평가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리워드 하이가 입상권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좀 그 경주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경주를 치러 이제 1경주부터 다시 풀어드릴 건데 리워드 하이데이 되어 그 경주 편성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재철 기수 일단은 제가 충막감으로 컨디션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두 마리 마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1번 원더라이트라는 마필, 4경주의 미스터 포춘. 이 두 마리의 마필은 당연히 우승 후보 1순위고요. 지금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한번 믿고 배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경주에 있는 1번 리워드 하이는 뭐 70% 정도의 입상 확률, 조건을 상당히 좋게 만났다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가신하지는 마시고 제가 좀 이따가 풀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1경주부터 다시 한번 오늘의 토요일 경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내 6등급 경주 12마리 앞필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시머 원더라이트가 출전을 했습니다. 뭐 시머는 뭐 두 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더라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직접 만나봤어 코너 한번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시머는 놓고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태들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안쪽에 있는 이 3모 태우의 날개 그리고 6번마 머니트랙 이 두 마리의 마필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이 3모 태우의 날개는 이 9월 30일 날 주행 검사를 나쁘지 않게 받았어요.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게이트가 열리니까 살짝 좀 앞에 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보폭도 좋고. 그래서 데뷔전 때도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안 팔리더라고요. 이제 선유권에 전개하면서 이 안장 보정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제 안장이 있으면 이렇게 목 쪽에 연결되어 있는 보정대인데 이건 뭐 경주하고는 전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냥 보조를 하는 끈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었고요. 약간은 밋밋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군에서 등급에서는 다른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뭐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뭐
목차 차이가 나면서 배당을 양상에 냈었죠. 뭐 편성도 약했던 것도 있고요. 선두권의 전개가 가능하지 않았던 이 12번 게이트란 불리함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무빙을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 한다면은 3번만 태우의 날개 실제로 경험했다는 점에선 좀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이건 머니트랙은 뭐 주행검사에서 모습을 보면 조금 뭐랄까요, 아주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좀 중속이 좋은 모습으로 선두권에 부상을 했고,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직선에서도 좀 반응도 하고, 좀 제어하고 여유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데뷔전이니까 싹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오늘 제가 장추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머니트랙은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는 것은 장초혁 기수도 역시나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에서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1 원더라이트를 중심에 놓고 3번과 6번 이 두 마리 마필 일단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좀 뺏을 마필은 마필이 있죠. 일단 이번 장산파워 주행검사가 뭐 1등으로 왔다. 이거 뭐 의미는 없지만 1분 5초 6억으로 왔어요. 뭐 순발력도 보이면서 좀 주도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탄력도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주행검사를 두 마리가 합격을 하죠. 그래서 다른 마필들의 기록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뭐 마필이 좀 끌려는 맛만 있지 뭔가 이렇게 확연한 맛은 없어서 어차피 이번 경주에 강력한 인기를 끌는 C1 원더라이트가 여기서는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서는 순간에 신마들 순발력을 갖추고 보여줘야 될 마필들이 전부 다 모래를 맞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주의 조건도 2번이라서 이게 선행을 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을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어린트가 많이 남아있고. 5번 로얄 빈체로도 역시나 주행검사를 1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도 갖춘 모습이고 직선에서는 좀 꾸준히 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좀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선두권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경주의 능력과 그리고 채찍을 했을 때 반응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좀 한번 좀 살려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단독 선행은 8번 라운 콘돔도 나갈 수 있죠. 이슈모 원더라이트 빠르게 하지만 8번 라운 콘돔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에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서도 불구하고 무리한 전개는 아니었는데 걸음이 너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경주 이후에 한 3일 정도 우전 광고연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경주를 뛰고 이제 9월 10일 날 경주를 뛰고 나서 약간 출전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공백기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워낙에 주행검사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페로비치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아무래도 라운 콘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데뷔전 때의 모습만 보면은 막권 사기 힘들지만 출전 공백기 가지고면서 걸음을 조율했기 때문에 관심은 가는 마필입니다. 이번 1경주는요, C1 원더라이트를 배트권의 충막감으로 놓고, 체크해 놓으십시오. 3번, 5번, 6번, 8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3번과 6번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000m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시영 조교사가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 인터뷰 못했어요. 오늘 뭐 조금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는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 주말 투표장에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계속 이제 조교사들은 마주들과의 통화, 내 말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의 관계라고 치면은 또 마주와 조교사의 관계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말을 사서 말을 넣어줘서 그 말을 관리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자본을 풀려야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동등한 입장일까? 아니면 자본을 내는 사람이 더 위인가? 아니면 말을 키우는 사람이 더 위인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어찌됐든 간에 한국 경마는 그래도 마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한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12번의 마필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8일 마필 1번 매니스카이 6번만 로얄 에센스, 뭐 2번만 한일 매직, 뭐 10번만 라이징 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기권의 마필들은 제가 솔직히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다 하나씩 있는 마필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약점들이 다 있죠. 자, 1번만 매니스카이도 좀 가능성을 보였던 걸음이지
매경주 보면 올라오긴 해도 좀 늦추평, 능력이 없는 마필들에도 좀 덜 잡히는 모습이 돼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으니까 뭐 선행까지도 한번 들어올만 하지만 굉장히 발빠른 6번을 로얄 에센스를 만난 상태에서 이 로얄 에센스를 잘 알고 있죠. 김혜성 선수가 두 번을 타봤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했을 경우에는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간보기 이러한 작전들이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매니스카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아주 능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한일마직도 지난번에 선입권의 전개로 저희가 이거 적중을 하긴 했지만 의미가 있었을까요? 뭐 어떠한 경주를 풀어갔느냐 이런 것들은 대신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얄 에센스도 마찬가지. 순발력 로살렸을 때는 기본을 보이고 라이징 스토리가 과연 이게 능력인지 아니면은 우연인지 자 이러한 나피들을 제가 충만해 놓고 싶지 않아서 이번 경주가 과연 어떠한 나피들이 좋았고 어떤 나피들이 더 가능성을 남겼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봤는데 딱 한 마리가 한대원의 눈에 걸렸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마필의 걸음 자체도 변화가 많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이번 이경주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는 한번 배당권으로 한번 노리고서 공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았고요. 뭐 현장에서 뭐 인기권의 아필들의 컨디션이 워낙에 좀 좋아 보이면 충마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 가기 전 이 목요일 녹화 순서까지는 제가 보는 이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 배당권의 충마가 분명히 한대건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필인지 궁금하시면 한대건의 음성 정보, 문자 정보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 마필이 뭐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뭐 인기권에서 좀 멀어진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 경주까지라도 아니 그 다음 경주 딱 3번 안에는 분명히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고배당 마필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또 이번 경주에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자, 한대건 대박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경주 2경주를 넘겨보니까 자, 3경주 경주의 1300m 12마리 아필들 똥말 경주가 펼쳐졌네요. 솔직히 애매하죠. 뭐 능력을 보였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최근에 이 1300m의 경주의 기록이 보통 1분 22초, 좀 빠르면 21초, 그리고 평균적으로 22에서 23초는 나와요. 근데 이번 경주의 인기권에 실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개편성에서 1분 24초대의 기록을 작성을 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 상경주는 역시나 부진형 마필들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인기가 실은 3번 자이언트 특급, 5번 오썸 레이디, 뭐 8번 까칠한 공주, 7번 포제이, 10번 뉴캡틴, 10번 프라이빗 파커,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섞여 판매되는데 일단 지울 건 지워야겠죠. 1번 PS1 지우고요. 2번 필승 대세 지우고요. 3번 자이언트 특급은 뭐 김혜성 기수가 완전 잘 나가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뭐 한구라를 했던 경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완전 잘 나가 선행을 기업적으로 똥말 편성에 나서면서 버텨버려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봤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볼 때 3번 자이언트 특급 놓고 승부했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근데 끝걸음 자체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이언트 특급은 좀 무리라는 거죠. 매경주의 이 3조의 자이언트 특급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좀 의욕이 앞서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주가 워낙에 느리고 똥말대 편성이다 보니까 밀고 나와서 선입권의 전개가 돼버렸는데 입상은 지켜냈지만은 뭔지 모르게 직선에서의 탄력은 좀 잡히는 느낌? 아무래도 57kg라는 중량에서 크게 이겨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나서 차라리 선입을 안 간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중위권 정도? 무리만, 너무, 마필이 또 이런 걸 수 있죠. 직선에서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면 결정력을 안 나오니까 속도체질 기수가 이걸 타봤잖아요. 이렇게라도 좀 붙여서 상금을 벌어야겠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자이언트 특급.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지난번 경고 때는 좀 무기력했지만 밀릴 건 없다고 보고요. 3번 위대한 보석도 끝걸음에 있는데 매경무 투입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은 더 돈을 벌 수 있는 삼복승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배당권의 마필. 5번 오썸 레이드에는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이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오썸 레이드는 지난번에 하정훈 기수가 기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일이 있으면서 당일날 조제로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제로가 이걸 갖고 항구라 했죠. 선입권 가담하면서 역시나 편성은 개편성. 약간의 걸음 변화가 있었다? 이건 걸음 변화라고 볼 수 없죠. 이전에도 오썸 레이드는 그 직선에서 끈끈하게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썸 레이드는 뭐 이번 경주 충박 강화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 포제이가 이제 사조의 박윤교 조교사, 우리 옹규 형이 좀 2기회 태우면서 입상 한번 하고
많이 쫄렸나 봐요. 뭐 굳이 이기회 기수가 이 마필을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왔고 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찬호 기수로 기수 교체됐어요. 물론 이게 박은규 조교사 우리 웅규형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마주들의 압력이 좀 있지 않았었나. 뭐 개인적으로는 확인해본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능력기수 불러드린 거 아닙니까? 상금을 좀 벌고 승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턱에 차 있죠. 31전 동안에 단 한 번 입상했단 말인데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죠. 이기의 기수가 탔을 때에도 바닥에서 직선에서 올라올 때 채찍을 대보면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매번 싸우죠. 막 재갈을 막 땡기면서 막 못 기대게 하려고. 이찬호 기수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탄력은 조금 더 나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 또다시 능력 기수를 불러들였네요. 조인공 기수. 뭐 이찬호 기수가 사라졌으니까 조인공 기수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다가 또 안쪽으로 척 기대고. 그러니까 팔리는 것에 비해서 이 포제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편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믿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안 믿자도 날아올 것 같고 좀 애매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31전 동안에 한 번 입상했다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런 말을. 아무리 인권이라 하더라도 뭐 지난번에 찬호가 안 탔습니까? 저는 좀 지우고 싶다 뭐 이런 쪽에 가깝고. 팔마 까칠한 공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뉴 와이파이 또 3 해답은 출전 공백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필에게 온마신을 잡힌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선행 갈 수 있죠. 다시 한번 선행을 가지만 역시나 걸어갈 겁니다. 이런 마필들 배팅할 가치가 없습니다. X 하시고요. 10번은 대한사령부도 회복만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회복된 모습 전혀 없고. 자, 10번 뉴 캡틴입니다. 우리 옥성영의 57kg의 중량. 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뭐 8번 까칠한 공주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섬 레이드라든가 뉴 캡틴이 선두권에 가담할 소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똥발 편성에서는 경주를 쉽게 풀어가는 마필들이게 아무래도 경주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시오 프라이빗 파크는 워낙에 개편성에 또 단독 선행이라서 저는 쉽게 올 줄 알았는데 쉽게 못 왔어요. 예, 약간은 좀 무기력하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감량 기수인 이철경 기수의 외곽 게이트입니다. 마이너스 4.5kg의 감량. 무려 53kg의 중량을 짊어지고 뛰기 때문에 이거 뭐 무시 못하죠, 이제는. 지난번에는 부담력이 좀 높았었고. 56, 57에 계속 달았던 마필인데 57.5는 좀 버거울 수 있었겠죠. 가벼워진 만큼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저는 5번 오승 레이디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뭐 이 팔리는 인기권이에요. 3번 자이언트 특급, 7번 뉴 캡틴, 그리고 12번 프라이빗 파크. 그 5번을 놓고 굳이 뭐 좀 주력 막권 선정을 하려면 우리의 변태기 승수의 1인자 11번 뉴 캡틴이 아마도 선의권에서 우리 옥성형이 몸 열심히 흔들어주면서 아주 가죽 벗길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과 12번 이런 나피들은 조금 방어권. 예. 그리고 인기가 실릴 수 있는 7번 포제이나 8번 까칠한 공주는 선행 가는 놈 한 놈, 따라가는 놈 한 놈. 뭐 경찰과 도둑이야? 씨. 그렇게 타게? 글쎄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높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두 마필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들을 추천했고요. 지울 건 지웁시다, 우리. 뭘 지우야 되나? 4번 지우고. 일단 사인펜 드시고 4번 지우고 6번 지우고 7번 지우고 9번 지우고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번을 지우니까 9번과 6번을 지우니까 왜 그럴까라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플라잉 스톰은 지난번에도 발주를 늑발을 했고요. 그전에도 올라와서 4착을 할 때 보면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솔직히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은 결정력은 안 보였고 지난번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주기를 하면서 늑발을 했던 것이 참고서 타다 보니까 직선에서 한 발을 더 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탄력 자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입을 했다는 게 아니죠. 경주가 그렇게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전력 변화를 보였으니까 이제는 추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플라잉 스톰이 분명히 기복이 시원 마필이기 때문에 과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6번 배트파티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어느 누가 이 배트파티의 우승을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아마도 허재영 조교사도 이 마필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 배트파티에 대해서 허재영 조교사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어짜면서 우승이고 이번 경주 승급전에 뭐 경주권에는 1000m나 줄었다 하더라도 말이 보여준 걸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도 역시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충막감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미스터 포춘이 뭐 존재하고 있으니까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요. 5번 놓고 때리면 되고. 1번 미라클 엔젤은 1000m보다는 1600m 좀 더 나은 마필이에요. 기복이 심한 마필. 2번 펄퀸. 제가 원래 이역기수를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 펄퀸에 대해서만큼은 좀 애증이 있죠. 이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전에 우승할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후에 공백기를 좀 가지고 나오니까 말이 좀 맛이 갔고, 게이트를 나오면서 자꾸 옆으로 이제 말이 고개를 틀면서 제가를 제대로 못 물죠. 여러 가지로 발주에 대한 늑발 원인도 있고, 또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도 아직까지 약간 좀 밋밋한 느낌? 근데 지난번에는 좀 더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뭐 이게 인기가 1위가 되든 인기가 뭐 꼴등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필에게 좀 더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는 순간이 오죠. 저는 아직까지 펄케가 봤던 뉘앙스가 자신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과신하지는 않겠고요. 신라랑은 지난번에 특별 경주 파이널 보스와 서클 댄서 상당히 능력 있는 마필들과의 경주에서 직선에서 끝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편성은 좀 약해졌죠. 편성은 약해졌고 또 이 마필이 뭐 아주 늑발을 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발작벽이 좀 있어 그렇지. 직선에서 끝권을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찬스라고 보여지고 8번 금빛로드가 사실 문제죠. 이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공백기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경주였었는데, 김혜성 기수가 좀 기승을 했었어요. 모래를 맞자 이제 쳐줬다라고 재결실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고요. 순발력이 없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모래 맞으니까 조금 일권으로 밀려버리고 직선에 채찍대니까는 깜짝 놀랄 정도의 탄력을 선보였는데, 이건 찝찝한 게 좀 사실 있다. 찝찝한 게 있는데, 객관적인 능력 싸움 뭐 안 될 게 없고, 현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8번 금빛로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번 자성군주도 완전 생또라이죠. 이 마필은 이 양털뺨을 지난번 경주 때부터 이 뺨 부분에 뭐가 붙어 있을 겁니다. 털 같은 게. 이게 좌우 시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필이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마필들, 코골레를 하는 마필들은 고기가 높아서 그런 거고, 양털 코골레는 주위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시선을 딱 분산을 하니까 똑바로 못 간다고 보아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장구를 착용하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는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선두권에 좀 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경주를 치렀는데 이 옆에 직선 끝걸음이 있습니다. 계속 직선에서 바깥으로 기대죠. 근데 처음 맞으면서 또 올라오는 걸음이라서 편성은 상당히 약체들 편성해서 장구를 교체하고 두 번째 경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한 번 더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실버 야오자이언트는 경주가 1000m예요. 이게 야오자이언트는 1200m가 정말 딱인데 물론 1000m도 못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선입권에 5번을 보내놓고 선행을 따라갈 마필이 몇 마리가 안 됩니다. 8마 금빛로드 뭐 실버 자성군주 실버 야오자이언트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각촉적으로 선입권에 가담을 하는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무시는 못하는데 야오자이언트는 자신이 뛸 수 있는 적정거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5번만 미스터 포춘을 놓고, 저는 3번, 8번, 10번, 일단 이 세 마리의 마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어요. 뭐, 워낙에 강력한 충막감을 받는 5번 미스터 포춘이 있다 보니까 배당판도 계속 먹을만하지가 않죠. 특히나 뭐 5번, 8번 막권은 뭐 초저배당 막권인데, 얼마나 더 팔릴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안 좋은 게 뭐가 좀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빛로드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현장에서 뭐 제가 말을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사경주는 어쨌든 간에 뭐 충박감이 있는 오만 미스터 포춘 넣고 다른 마필들 한 방이나 두 방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방 구멍 두들리면은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주예요.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신마들도 섞여 있고 기존에 잘 뛰었던 마필도 섞여 있고 상당한 비인기권이었던 이번 라이거 삭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도 아니면 방송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 공략을 했어요. 근데 로스트 인 드라마라는 마필이 들어오면서 9구가 터졌죠. 아, 정말 뚜껑 열려 죽는 줄 알았네요. 참 재수가 없는 거죠. 예. 어쩜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병신짓거리 해야 되는지. 걸음도 나쁘지 않았어요. 인코스 게이트에서 밀자 선두권을 가담되는 모습이었었고. 근데 과연 그게 이 마필의 능력일까요? 아니면은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좀 전력을 쥐어짠 것이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이 들고요.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뭐 3번, 5번, 8번,
12번.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 5번, 8번, 12번. 네 마리죠. 이 네 마리 마필들. 그리고 2번만 라이거삭스까지. 이 5마리 안에서 끝이 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축마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고요. 자, 한대건이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고 공략을 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저도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문자 정보, 공선 정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경주예요. 뭐 딱 부러지게 뭐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평가보단 일단 한번 체크해 놓는다 그러면 1번마 금태풍, 2번마 와일드 썬더, 6번마 대반격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뭐 3번 나트라 이 정도 1번, 2번, 4번, 6번 다른 마필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뭐 여각에 뭐 10번마 완전젤라가 우승했다고 해서 팔리죠. 지우고요. 7번 미스터가든 지난번 우승했다고 또 팔리죠. 8월달 경주 이후에 나왔는데 역시나 지우겠습니다. 지울 만한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들은 또 나올 수도 있고. 원래는 충막감은 1번 와일드 썬더가 낫죠. 고가에 도입되면 마필이고, 특별 경주에서 잘 뛰었고, 또 지난번에 선유권의 전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여력이 없어요, 얘가. 뭔가가 좀 이상해, 얘는. 그래서 이렇게 여력이 없으면, 마방의 입장에서는 뭐, 한두 번 쉬었다 가기도 하고, 조교를 좀 길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을 하는데, 이 골마감기가 있으니까 조교도 좀 썩 베스트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편성은 잘 만났고. 이거 뭐 금태풍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저희가 입상권을 지입한 것을 잡아내면서 41.5배라는 배당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전화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맞췄다고 해서 전화 주지 마세요. 뭐 뽀치 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전화 줍니까? 제 전화번호 안다고 뭐 문자 주고 번자 주고 전화 주시는데, 여러분들 맞추면 그것도 여러분들 보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금태풍은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나트랑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는 좀 졸전이긴 한데 주정기수로 돌아왔죠. 충분히 선유권의 전기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무시 못합니다. 자, 문제는 이 6번은 대방경입니다. 자, 이 마필은 박경영 교수를 만나보면 이 말이 안 좋다고 평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교 때마다 최근에 경주 좀 기복을 보이고 성적을 안 내고 있지만 뭐 그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주행 습성을 워낙에 못 살리다 보니까 선행이죠. 아니면 선두권 가담인데 그것을 못 살리는 12번 게이트, 뭐 8번 게이트 뭐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제대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빠른 마필도 엽두가 있습니다. 1번 금태풍이나 2번 와일드선 이런 마필이 느리지 않아요. 하지만 대방격도 중속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면 더더욱 좋고요.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뭐 2번만 와일드선도 뭐 금태풍의 걸음이 안 빠르다는 점에선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번 6번마 대방격을 놓고서 1번, 2번, 4번 이런 마필들을 공략을 해보고 싶다. 8년 3번 송환강제 안 되고요. 8번 다크엠보다 안 됩니다. 뭐 다 안 됩니다. 이거 워낙에 능력 없던 경주에서 잘 떴던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원래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이번 와일드 선수 쪽보다는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공과 대반격이 전개가 상당히 좋아서 6번을 놓고 한번 아니면 1번을 놓고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 6번 요 4마리 앞필만을 가지고 6경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에요.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했는데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있는 경주죠. 선행의 순도로 연승행진을 달리고 있는 3화 큐피드 레이디 뭐 인기 아니겠습니까? 자, 경주거리 1200에 대한 경험이 없죠. 첫 도전이고요. 또 큐피트 레이드가 상당히 잘 떠줬다? 못 떠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큐피트 레이드는 자신의 걸음 이상을 띄워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뭐 직전은 편성이 약했었고요. 그 전 경주에서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끝걸음은 좀 나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안 될 것 없죠. 뭐. 근데 뭔가가 좀 불안해. 왜? 2번만 오픈뱅크도 빠르고 1번 로스인 드라마도 빠르고 여가가 7번 센세이셔널도 빨라요. 이 마필이 발굴의 순발력을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발빠른 마필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큐피트 레이드를 압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행조차 뺏어버린다면 이 문제가 생기죠. 2연승에 도전한 마필 치고는 아주 능력이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좀 안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한대거는 충막감은 10번 마중모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자신의 걸음으로 전개가 선위권이나 중위권 도전도 가능하고 경주거리가 지난번 1400이었는데 이번 1200으로 줄였어요.
아무래도 호흡기 쪽이 편하게 숨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마중물. 지난번에 큰 여력은 없었지만은 충막감으로 한번 놓고 운행해 보시고요. 1번 로스인 드라마가 이제 1000m를 버텼는데 과연 1600m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2번 오픈뱅크도 솔직히 문제죠.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 1000m, 1200m의 선행 한 바퀴 돌고 끈끈하게 버텼던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주들이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덜미가 잡히는 경향이 많았었죠. 계속적으로 발주가 안 좋고 발주 늦바라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또 발주를 늦바라니까 더 뛰어버리네. 직선에서 걸음이 있어서 아예 보지 못할 것 같고 스톤라이커는 저는 딱 1000m형이라고 봅니다. 이 1200m는 근성이 워낙에 부족한 것이라서 이 앞에 가지고는 저희들 막고 무지하게 많이 사 먹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사 먹었고 그 전경주에 사 먹었고 역시나 적중에 성공을 했죠. 능력이 큰 마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있겠습니다. 센세이션한 선행감은 자빠지는 말이고요. 지구력 없고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번마 마중물을 놓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2번마 오픈뱅크 이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뭐 오픈뱅크도 보여준 건 없지만 지금 계속 따라가면서 걸음을 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이 마필 그만큼 힘이 차 있는 겁니다. 자, 10번마를 놓고 2번 오픈뱅크를 좀 더 주력하겠고요. 10번을 놓고 1번과 4번 이런 마트위들은 좀 방어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참, 왜 못 뛰었을까라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상을 잡아놓고, 이거 놓고 승부해야겠다. 이게 아닌데, 더는 있는데, 그냥 더 있는데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긴 한데, 경주 거리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게 전개가 항상 좋은 마필도요. 외곽에만 나가면 잘 뛰는 마필, 안쪽에만 들어가면 못 뛰는 마필,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 모래 맞으면 잘 뛰는 마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난번 경우 때 너무나도 아쉬운 전개를 보였던 바로 그 마필 한대원의 승부마권으로 노리면서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는 점에서 해볼만 합니다.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열등한 LP들. 뭐, 딱 부러지게 솔직히 충막감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뭐, 8권에 6권만 해성여왕도 승급전이고요. 지난번에 에버 이상 14주에 선행 가서 약간 지구로 없었던 마필. 이전에 힘이 차서 지난번에 우승했어요. 이 마필을 따라가서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편성은 참 약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1300m까지 선용을 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겠는데, 만약 3.5kg 감량도 있고. 근데 이 마필도 큰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선입관 전개 좋으니까 6권 마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1번만 라운나라는 매번 인기가 실리고 고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죠. 3번 조아라는 무난한 모습. 3번 당창여고는 2착 승급인데 의미 없고요. 5번 아이엠스타가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였는데, 마필은 뭐랄까요, 완벽하게 살아났다 이런 모습보다는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강했습니다. 자, 금강천하를 김정준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어요. 이 마필은 시종일관 3, 4코너에서 바깥쪽으로 BDM 때문에 주의를 받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 마필이 뛰고 이제 바깥에 뭐가 막아주면 직선의 걸음이 더 나오는 거예요. 임기영 기수는 이 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직선의 콧걸음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마필의 선택이 무엇일까? 무리하게 선행을 갔다가는 자기 혼자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기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보내놓고 바로 옆에 붙여놓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야지 뛰어주는 마필이 아닐까. 조금 밋밋한 느낌이에요. 대개속도는 1000m 정도인 것 같고요. 곧마 좋은데이도 매번 그 정도 올라오는 걸음이지만 결정력은 없습니다. 10번도 그렇고 실무한 뭐 세제사랑은 뭐 그냥 꾸준히 올라오죠. 네, 꾸준히 올라온다고 보고. 실무 2K도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 이 마필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마 조언합니다. 선입이 안 됐던 마필도 아니고 근성이 없었던 마필도 아니죠. 48조의 스타일상 워낙에 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어느 누구도 48조에 대해서 김대건 쪽에서라든가 임쪽에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아라가 지난번 경우 때 걸음이 좀 더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탄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 뛰었다 안 뛰었다 매번 반복하는 마필들보다 이 마필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한대건 역시 자신감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 6번만 해성여왕 놓고 3번만 조아라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다른 마필들, 방어할 수 있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공략하겠습니다. 6번 놓고 3번. 이거 단통 맞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대 하이라이트, 초특급 메인 승부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0경주, 경주가 1700. 국내산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역대 최강이 빠른 자, 1경주입니다. 고모 클리어 스카이는 강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는 좋고요. 충분감이라 봅니다. 시우마 역대 최강이 좋습니다. 연봉 경주처럼만 띄워준다면 충분히 입술마다 봅니다. 9번 놓고 12을. 12번, 9번, 4번.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피코타. 그러면 제6경주입니다. 아마 아티온비나는 우리 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번 피코타의 감량의 혜택에 에런둥이가 오랫동안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놓고 4번 단통막번이고요. 바깥쪽에서 5번과 3번. 서울 제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동해. 1경주입니다. 속보함장은 의외로 괜찮아요. 300m에서는 시우마 주열리 파트입니다. 수도권이 경합성을 표시해서 표시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여줍니다. 줄 놓고 10번. 12번, 10번, 5번 세 마리 앞서면서. 왔죠? 이 마필은 딱 왔어. 이러한 느낌이 드는 마필이 있습니다. 또 확인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됐고요. 이 선행을 주도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선행을 주도하는 마필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병신 삽죽거리 하는 마필들이고요. 어차피 따라가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아니면 선의권 연계가 되는 마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우선시되죠. 그리고 웬만큼 자신 없으면, 제가 이 코너를 이번 주 첫 번째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틀려도 좋아. 하지만 이 초특급 메인 승부만큼은 반드시 맞춰보자. 맞춰드리자.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철저하게 넘치는 경주니까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죠. 다른 경주는 뭐라도 이 경주 들으세요. 한대건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보같이 또 문자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경주 끝났는데. 자, 11경주입니다. 12만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이건 좀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번만 리워드 하이, 4번만 한빛나라, 10번만 서클 더 웨건즈, 그리고 15번만 브룩스, 뭐 이 정도? 일단 1번만 리워드 하이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안쪽으로 기대죠.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1번 게이트, 게이트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또 이 연필이 수발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선행은 뭐가 나갈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7번만 희망 로켓, 뭐 나갈 수 있고. 다른 게 뭐 있나요? 2번만 트리플 샤이니 공백기 가지고 나온 마필. 이건 뭐 안 되니까 나갈 수 있어도 지우면 될 것 같고. 한빛 하나가 좋아요. 계속적으로 전력을 좀 아낀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한 번 더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타네요. 지가 뭐가 좀 아쉬우니까 타겠죠. 희망 로켓도 지난번 올라오는 거는 이게 추입을 하더라고요. 선유권에 가다 하는 마필이. 선행 가서 버티기 한번 들어올 만하고. 최강보드는 나아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10번 홍나무표도 휴양 공백기 있고요. 브룩스는 지난번에 걸음으로 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약해지는 느낌. 시마 서클더 웨건즈도 마이너스 2.5kg의 감량에 역시나 이 마필은 상대 마필들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죠. 자신과의 싸움인데 조금 더 중위권 이상을 가담을 해버리면 직선의 끝까지 더 나온다는 거 조인공 기수도 워낙에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납치를 녹화할까? 1번만 리워드 하이, 3번 한빛나라, 7번 희망 로켓, 10번 서클드 웨건즈. 이러한 마피들 틈에서 과연 어떤 마피를 녹화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데,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띄워주는 1번만 리워드 하이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을 놓고, 4번, 7번, 11번, 12번. 이 네 번의 마피를 똑같이 관심 가져보시는데, 현장에서 압축해야지 뭐. 1번마가 워낙에 인기 마피 팔리고, 제가 지금 솔직히 내심 땡기는 마필은 이 3번 한빛나라예요. 그래서 1번, 4번 맞고네.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생각인데 현장까지 한번 집중.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1등급 경주고요. 단거리죠. 또 1400m가 일요일 경마에 있습니다. 그렇게 단거리 경주 짜지 말라면 개웃잖아요. 자, 오마 고저스 드림이 뭐 압도적이죠.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날 계속 정지다 보니까 뭐 임경기에서한테 왔고요. 농협중앙회 장배 대상경주에서 8번 게이트에서 심하게 밀어서 선행을 성공을 하고 시종일관 탄력적인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임경기 수위의 평가는 조기를 해보니까 그냥 좋은 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가겠지, 뭐 이렇게 추상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이 안쪽에 많은 마필들이 있죠. 1번 올레이즈 위너도 있고, 뭐, 3번 연두도 좀 많이 빠른 편이고. 그래서 2번 장산나이언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맘먹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차피 올레이즈 위너를 보내놓고 가느냐, 아니면 고스트림이 그걸 넘어버리냐. 해당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고저스트림의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선행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일권의 전개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막감은 원마 고저스트림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마리만 골라야 되는데 자꾸 두세 마리가 보여. 3번 당산대요. 8번 더블샤이니, 9번 야우스카이키. 이 세 마리는 반드시 가져가겠습니다. 그중에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또 내용이 안 좋은 마필도 있어요. 근데 난 추천해. 이 마필은 때려주게도 안 될 것 같아. 전 추천합니다. 그게 경마입니다. 뭐 언제부터 고지고대로 얘기했고 정상적인 내용만 가졌습니까? 경주마의 능력 분석은 제가 합니다. 제가 보는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경주고, 제가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약간은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버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5번 고저스트림을 넣고 4번, 8번, 9번 세 마리 마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집중을 해서 배당이 너무 없으면 한 방 때리고 한 방 잡하고 딱 두 방 안에서 끝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다가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고요.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 중에 10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 특히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주경마는 6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고요. 내일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씩씩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